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10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이니만큼 이번 시간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명령어의 구성에서 처음에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명령어는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죠. 오퍼레이션, 연산자 부분과, 그 다음에 오퍼랜드, 번지, 주소, 뭐 자료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명령어 중에서 첫 번째 바이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오피 코드라고도 하고,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연산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피 코드, 연산자 부분, 여기에는 이제 실제 수행할 명령어를 써주는 부분이죠. 명령어를.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에서는 오피 코드,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다음 주소 지정 방법 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스 방법,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컬큘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산에 의한 방식들을 얘기해요. 계산에 의한 방식들. 자, 그 다음에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스 모드. 자, 즉시 주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거. 계산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라고 하는 거, 요거는 메모리 참조를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는 메모리 참조를 두 번. 그러니까 참조하는 횟수만큼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 명령어 중에 주소 부분. 자, 요 부분에다가 실제 연산에 쓰일 실제 자료를 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자료를 써주다 보니까 메모리 참조를 해요, 안 해요?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싱 모드 요거는 메모리 참조가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바로 요거 즉시 주소 지정. 즉시 immediate addressing mode 방식이 되겠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는 계산에 의한 방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겠죠, 또. 알겠죠? 자, 그래서 처리 속도 중 가장 빠른 것.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불대수의 정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문제를 좀 수정을 할게요. 1번과 3번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요걸 외워두시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합은 5월을, 곱은 and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불대수는 논리합, 논리곱으로 구성된 그런 연산자들입니다. 연산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자, A, 그 다음에 A 바하고 5월을 하게 되면 1이 나오냐? 자, 확인해보죠. A가 0이면 A 반은 1일 테고, A가 1이면 A 반은 0일 테고, 그러면 5월이니까 5월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1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A하고 0하고 5 연산한다 이거죠.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은 상수기 때문에 항상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0하고 5 연산하면 0 나오죠. 1하고 0하고 5 연산하면 1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A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건 요거네요. 여기가 A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 요것도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A와 A가 AND 연산을 한다. 그럼 A가 0이면 똑같이 0일 테고, 여기도 1이면 1일 거고. 그럼 AND라는 건 둘 다 1일 때만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0하고 하면 0 나오고, 1하고 하면 1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A 값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A, 맞습니다. 자, 여기도 A하고 5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0이면 여기도 똑같이 0이고, 여기가 1이면 똑같이 1일 테고, 0하고 5 연산하면 0 나오고요. 1하고 5 연산하면 1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 A 값들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A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자, 잘못된 건 요거. 여기도 A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C는 얼마냐? 자, 여기 C로 나오는 값이 얼마냐? 단 A가 1이고 B도 1이 돼요. 그러니까 1과 1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게이트예요? 난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의 반대죠. 알겠죠? 자, 그래서 1과 1이 들어갔는데 엔드 게이트라면 1이 나오겠지만 그거의 반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거예요. 1과 1이 들어갔을 때. 알겠어요, 요거? 자, 요거는 엔드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과 1이 5어.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인데 여기 둘 다 1이니까 여기 당연히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0과 1이 이스클루시브 5어잖아요. 이스클루시브 5어는 서로 다를 때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0과 1로. 그러니까 결과가 뭐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이 식을 간략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문제 뭐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사용하면 요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공통으로 A가 들어있으니까 A로 묶죠. 그래서 A로 묶으면, 자, 요와 같이 되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한 면에 1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자기 디스크에 한 트랙에 4개의 섹터로 되어 있으며 섹터당 320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디스크는 몇 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을까? 자, 일단 여기만 볼게요. 하나의 트랙은 4개 섹터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한 트랙만 생각을 해볼게요. 4개 섹터, 즉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섹터당 320워드, 그러니까 여기도 320워드, 여기도 320, 여기도 320, 여기도 320워드씩 기억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섹터에 320, 4개씩 섹터가 4개고, 그러면 이 하나의 트랙에 저장할 수 있는 워드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섹터가 4개라고 했으니까 섹터당 320이고, 자, 그래서 4 곱하기 320 하면 128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트랙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한 면에 이러한 트랙이 몇 개? 100개 있대요. 한 면에 100개. 그러면 한 면에 100개니까 이러한 트랙이 100개니까 한 면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128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트랙이 100개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트랙이 100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12만 8천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양면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면. 그죠? 그러니까 2를 곱해주는 거죠. 양면이니까. 그래서 25만 6천이 되는 겁니다.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은, 자, 채널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채널, 이게 뭐예요? 셀렉트 채널도 있고 멀티플렉스 채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멀티플렉스 채널이죠. 멀티플렉스 채널. 알겠어요? 자, 요거 채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가령 A라는 장치가 있고 B라는 장치가 있고 C라는 장치가 있는데 A로 전송할 정보, B로 전송할 정보, C로 전송할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멀티플렉스 채널은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저속이라 그랬죠. 왜?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동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이제 멀티플렉스 채널이고요. 셀렉트 채널은 어쩐다 그랬죠? A로 보낼 자료는 A로 한 번에 쭉 보내고
그 다음에 B로 보낼 거 있으면 B로, 그 다음에 C로 보낼 거 있으면 C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씩 해서 한 곳에 보낼 내용을 전부 보내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동하는 시간이 횟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고속이라 그랬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채널, 그래서 멀티플렉서 채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 초당 100만. 자, 밀리언. 자, 그래서 이거 밉스라 그랬죠.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초당. 기억나시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JK 플립플롭에서 J는 0, K는 0. J와 K가 0이 입력이 되면 동작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JK 플립플롭의 상태표를 보시면, 자, J와 K가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있는데, 이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00일 때는 어때요? QT라 그래서 현재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변, 변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J가 0이고 K가 1이면 0으로 리셋이 되고, J가 1이고 K가 0이면 1 셋. 그 다음에 11일 때 이제 이렇게 반전, 현재 값에 반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1일 때 이렇게 반전시켜 줌으로 해서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JK 플립플롭이라 그랬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J가 0, K가 0 그랬으니까 J도 0이고 K도 0일 때는 현재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불변이더라 이거죠. 변화 없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은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로더의 기능은 뭐뭐 있어요? 자, 로더의 기능 4가지가 있죠? 할당, 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기능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할당 맞고, 그 다음에 연결 링킹이죠. 그 다음에 재배치 맞고,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은 없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주소 10에 2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주소 20에는 4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간접 주소 지정에 의해 10번지를 접근하면 실제 처리되는 값은, 가져오게 되는 값은 그랬는데,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메모리고요. 메모리 10번지에 여기 주소 10에 20, 그러니까 10번지에 20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소 20에 40, 그러니까 주소 20번지에는 40이라는 값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지에 접근한다. 이 얘기는 이제 명령어 중에 주소 부분에 여기가 이제 10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번지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간접 주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번지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 요게 이제 비로소 실제 자료의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 그래서 다시 한번 20번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20번지에 있던 내용, 요 놈이 이제 실제 연산에 쓰여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맞게 수행을 해보면 실제 꺼내오는, 처리되는 값은 40이 되는 거예요. 40이.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16진수 이 C를 10진수로 변환한 것은 그랬는데, 자, 16진수 요와 같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진수 체계에 맞춰서, 자, 여기는 16의 0승 자리고요. 자, 여기는 16의 1승 자리예요. 자, 계산을 할 때는 숫자로 해야죠. C는 1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고요.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32고, 그 다음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44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이진수 0110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랬는데,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고 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꾼다. 그래서 0110이 있는데,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일단
맨 첫 번째 비트는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그레이 코드 값들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첫 번째 이진수와 두 번째 이진수를 이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진수와 두 번째 이진수의 이스클루시브 오어에서 이스클루시브 오어는 서로 다르면 1이니까 그 결과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고, 서로 같으니까 0. 그 다음도 이스클루시브 오어 연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1.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0101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첫 번째 값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은 요렇게 이스클루시브 오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진수로 바꿀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게이트는 그랬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두 입력하는 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입력되는 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 나오게 하는 게이트는 어떤 게이트예요?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자, 그러면 엔드 게이트를 나타내는 게 1번이 엔드 게이트네요. 그죠? 자, 요거는 낫 게이트고요. 낫 게이트고, 요거는 노어 게이트죠. 오어 게이트의 반대. 그죠? 자, 요거는 오어 게이트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CPU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 하나로서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거, 꺼내오는 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주기. 이게 뭐예요? 인출이죠, 인출. 맞아요? 인출이단 말이에요, 인출. 그래서 인출해서 그거를 디코딩, 해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꺼내오는 거, 명령어를 꺼내오는 거, 읽어드리는 거, 이거 패치, 인출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출 단계.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꺼내와서 그걸 해독을 해야 어떤 명령어인지 알아야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해독을 하고 그 다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하나의 레지스터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긴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있던 어떤 값을 B라고 하는 레지스터로 옮기는데, 이 옮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브죠, 무브. 옮기는 거, 이동. 알겠어요? 무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테이트라는 거는 왼쪽 또는 오른쪽 로테이트가 있는데, 이 나갔던 값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로테이트고, 쉬프트는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쉬프트하고 로테이트하고 차이점은, 쉬프트는 나가면 그건 없어지는 거고, 로테이트는 그게 다시 뒤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컴플리먼트, 요건 보수고요. 보수.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7번이요. 17번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그랬는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죠, IR. 그죠? 누산기라고 하는 거는, 누산기는 연산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알겠죠? 인덱스 레지스터는 인덱스를 기억하는 거고. 자, 명령 레지스터. 요게 바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하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기억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진수로 약속해서 순서대로 결정해 놓은 번지. 그래서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주소를 할당해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주소라고 한다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절대 주소. 알아두세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은 레지스터, 가산기, 보수기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는 그랬는데, 자, 가산기, 덧셈 할 때 필요한 거고요. 보수기, 요거는 거 이제 뺄셈 할 때 필요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덧셈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뺄셈도 덧셈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할 때 필요하겠어요? 제어할 때, 입출력을 할 때, 기억할 때, 연산할 때. 알겠죠? 그래서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전가상기는 어떤 회로 구성되느냐? 자, 전가상기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자리 덧셈. 여러 자리 덧셈. 그래서 이전 짤에서 올라온 올림수를 감안을 해서 덧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회로가 전가상기인데, 전가상기의 구성,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전가상기는 반가상기 2개와 하나의 오어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가상기의 구성,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가상기 2개와 하나의 오어 게이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요. 자, 그래서 전가상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패키지 활용 문제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판매 테이블에서 분명히 카메라인 항목을 삭제한대요. 그러니까 카메라인 거에 대한 자료를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딜리트 명령. 알겠어요? 자, 그러면 딜리트 명령은 딜리트 그 다음에 from 그리고 조건 외어절 이렇게 오죠. 기본적인 구문 형태가. 알았죠? 자, 그래서 딜리트 from 테이블명 판매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판매. 자, 요거는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외어절에 조건을 써주죠. 조건은 뭐예요? 카메라인 거, 품명이. 그래서 품명은 카메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딜리트 문의 기본적인 구성은 딜리트 from where. 이렇게 오는데, 이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이 옵니다. 외어절에 조건이 오고요. 여기 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처럼 딜리트 from 판매 테이블명. 자, 그리고 외어절의 조건. 조건이 뭐냐면 품명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그래서 품명은 카메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설계만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개념적 설계를 먼저 하죠. 개념적 설계.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요구 조건을 먼저 분석을 했잖아요.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이 개념적 설계에서 그래서 어떤 DB를 만들 건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먼저 뭐 해요? 논리적 설계를 해요. 논리적 설계. 논리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거죠. 표현을 해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하죠. 물리적 설계라고 하는 이제 기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설계를 하는 게 이제 물리적 설계죠. 자, 그래서 설계 단계만의 순서를 보면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1, 2, 3 순서로 수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급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시간의 수당 필드가 누락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SQL명. 그러니까 기존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 이거죠. alter 명령이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그리고 이제 add 한 다음에 그 항목명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alter 테이블 요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화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슬라이드라고 한다고요. 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자 이렇게 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글꼴이나 글씨 또는 이미지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다 개체라고 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할 때 그 화면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슬라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SQL의 DDL. DDL이 뭐죠? DDL이 정의어입니다. 정의어. 정의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의어는 크리에이트문, 알터문, 드랍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업데이트 요거는 이제 조작어죠. DML. 맞죠? 그래서 업데이트문 외에도 셀렉트문, 그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딜리트 이런 것들이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6번 고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출력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그래. 모든 것 이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스테리크 별표라고요. 별표. 알겠죠? 자,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고객. from 뒤에는 테이블명 고객 테이블. 문제에서 고객 테이블이라고 했죠? 됐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이 특수 문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데이터베이스 개체 속성 중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하나의 어떤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이 가지는 이 값들의 집합, 값들의 범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뭐라고 해요?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알겠죠?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테이블에서 이렇게 테이블 있을 때 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속성이라고 하고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건 튜플수죠. 튜플수. 튜플은 행이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28번 강연회나 세미나, 연구 발표, 교육안 제작 등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프리젠테이션이죠. 그죠? 자, 워드 프로세서 요거는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특정 키나 이름에 기록을 해서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레스트 기능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번.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내용을 기억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축키나 이런 거에서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매크로죠. 매크로.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0번은 3단계 스키마의 종류. 자, 스키마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기계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물리적 기계적 입장에서 본 게 바로 내부 스키마고 이 기계적인 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던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논리적 입장에서 본 우리 입장에서 본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자가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하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정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외부 스키마. 알겠죠? 그래서 스키마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스키마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이제 PC 운영체제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자, 이거 보니까 뭐 ls도 있고 ps, 그 다음에 kill, 그 다음에 chmod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ls라고 하는 것은 dir, 도스에서 dir과 같은 거죠. dir. 그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내에 모든 파일을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이고 PS가 바로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령어예요. PS.
자, 그 다음에 kill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또는 한 줄 삭제,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chmod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1번은 현재 작업 중인,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나게 하는 명령어니까 ps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은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하는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 해석기인 쉘,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 유틸리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널, 쉘, 유틸리티. 알겠어요? 블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시스템 구성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3번은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 그죠? 버퍼라고 하는 것은 임시 기억 공간이고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행되던 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널은 금방 얘기했죠. 하드웨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기타 주변 기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랬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4번은 윈도우 98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다. 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 맞죠? 맞습니다. 자, 32비트 운영체제 맞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폴더명 이런 것은 최대 8자리가 아니라 255자까지 가능하죠. 8자리 이게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35번은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서 개수기를 두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참조되지 않는 페이지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LRU죠. LRU.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FIFO는 먼저 요청한 거, 먼저 들어온 거부터 처리해 주는 거. 알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교체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LFU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사용 횟수를 체크해서 그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거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 알겠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거가 자주 사용되지 않을 것인지 예측해서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라 그랬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 요거는 LRU입니다. LRU.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6번 유닉스에서 WHO 명령은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who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이 who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who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라고 하는 게 여러 사용자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로그인 되어서 사용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명령이 who예요. 그래서 이 who 명령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단말명, 그 다음에 로그인명, 로그인 일시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러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도스에서 특정 파일의 감추기 속성, 읽기 속성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명령. 이러한 속성을 지정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뭐예요? 어트리브죠, 어트리브.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플러스로,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했죠. 그죠? 자, 파일 감추기 이런 건 이제 H, 히든. 읽기 그러면 R. 뭐 시스템 형태, 시스템 파일로 할 때는 S. 그죠?
그 다음에 백업용 하고 일 때는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플러스, 해제할 땐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2번 같은 경우 F디스크 이거는 이제 논리적 디스크 공간을 할당할 때, 나눌 때, 요걸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자,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38번 운영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성능 향상 맞죠? 응답시간 단축 맞네요.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 이것도 맞고요. 근데 작업량의 소형화가 아니라 작업량을 늘려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윈도우 98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휴지통을 이용을 한다.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 자, ESC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나요? ES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행 취소를 나타내는데 삭제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눌러서 그 버튼에 나오는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은,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윈도우 98에서 카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키가 뭐냐, 이거죠. 카피. 그러면 카피하는, 복사하는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C죠. 컨트롤 V는 붙여넣기고요. 이제 복사한 다음에.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는 윈도우 98에서 카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키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작업 제어 프로그램, 이게 바로 제어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문제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은 그럼 뭐가 있어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문제 처리, 문제 프로그램 있고, 이게 바로 처리 프로그램이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윈도우 98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종료하는 방법.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이게 창이 다 닫혀져 있는 바탕화면에서 Alt F4를 눌러서 시스템 종료하는 방법.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Ctrl Alt Del 키를 눌러서 종료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Ctrl Alt Shift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Ctrl Alt Delete 키, 요 세 개를 눌러서 종료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잘못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하드디스크의 분할을 설정하고, 이게 하드디스크의 영역을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영역이 있으면 요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드라이브 번호를 할당하고 할 때 사용하는 도스 명령어는 그랬네. 이거 바로 F디스크라고요. 알겠죠? 체크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 검사할 때 쓰는 거고, 디스크 컴페어는 디스크 비교할 때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도스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잘못해서 정보를 삭제했을 때 이거를 복원하기 위한 명령어. 자, delete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는 거고요. undelete가 이제 그거를 복원해주는 명령이죠. 복원하는. 이건 복원하는 명령어입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5번은 유닉스에서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네트워크상에서 문제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핑입니다. 핑. 알겠죠?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외에 다른 명령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d는 디렉토리 변경을 할 때, 그다음에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경로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건, 요건 앞에서 나왔지만,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쓰는 명령어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처럼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명령어를 핑이라고 합니다. 핑. 알겠죠?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의 최대 수를 지정하는 명령어는 자, 라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스트 드라이브는 D 이렇게 되면 최대 4개, 4개의 드라이브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은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dir과 같은 거죠. 디렉토리의 모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타 다른 명령어들도 또 한번 보면 cd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디렉토리 위치를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자, mv는 move죠. 그래서 파일의 이동. 그 다음에 tar 요거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7번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모든 항목을 보여주고 하는 거. 이거 ls, dir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윈도우 98에서 화면 보호기의 설정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랬는데 제어판 중에 여러분들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눌러서 보면 바탕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할 수도 있고 화면 보호기가 여기 있잖아요. 화면 보호기.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은 도스에서 화면을 깨끗이 지워주는 명령어. 이게 뭐냐 이거죠. 뭐예요? cd는 디렉토리 변경할 때. 그죠? 패스는 경로를 보여주고 할 때. 자, 요거는 이제 날짜고요. 알겠죠? 자, cls. 내부 명령어입니다. 내부 명령어.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자 할 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0번은 다음에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상황이 돼요. 어떤 상황? 프로세스가 unable,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waiting, 기다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하죠. 데드락.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는 이제 정보통신 문제죠. 자, 그래서 보니까 고속 광전송 장치에서 빛의 파장을 여러 개 사용해서 다중화하는 방식은 그랬는데, 자, 빛의 파장을 나눈대요. 빛의 파장.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을 나누는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파장 분할 다중화라 그래요. 다중화의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WDM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고속 광전송 장치에서 빛의 파장을 여러 개 사용을 해서 다중화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파장 다중화, 파장 분할 다중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어로는 WDM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중화의 종류예요. 다중화의 종류. FDM은 뭐예요, 이거? 주파수를 나누는 거죠. 주파수 분할. TDM은 요거는 시분할이고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고요. 시분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중화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파장 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시분할,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이렇게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빛의 파장을 나누고 하는 거. 요거는 파장 분할 다중화, WDM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요게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TV를 이용을 한대요. IPTV죠, IPTV.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3번. 다음 중 PCM 전송에서 송신 측 과정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이 PCM, 펄스 코드 변조도 이 과정이 여러 번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표본화. 그죠? 표본화가 뭐라 그랬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표본화예요. 그 다음에 양자화. 양자화라는 건 뭐예요? 이 밑에서부터 선에 만나는 이 거리를 미리 정해둔 어떤 레벨 단계로
반올림시키고 해서 일반화시켜주는 거. 이게 양자화고. 그 다음에 부호화. 부호화가 뭐예요? 부호화. 이게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호화. 그 다음에 여파화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가 송신측이고 이쪽은 수신측이죠. 수신측에서 하는 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송신측 과정은 그랬으니까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피보나하고 양자하고 부호하는 거. 여기까지가 송신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광섬유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빛을 사용함으로써 정기적인 간섭이 없다, 적다, 맞고요. 높은 전송 속도와 대역폭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을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보다 전송 신호의 손실이 적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치 시 접속과 연결이 매우 용이하다. 자, 광섬유 케이블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요게 단점이에요. 알겠어요? 기능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반면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설치 시 접속과 연결이 매우 용이하다. 이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이 그렇죠. 동축 케이블이.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오류를 검출한 후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전송하는 거 이걸 ARQ라고 하죠. ARQ. ARQ. 자, 정지대기 스탑 앤드 웨이트 ARQ. 요건 어때요? 자, 전송할 자료가 있으면 자, 요거를 한 블럭 나눠서 자, 이렇게 나눠서 송신 측에서 이게 송신 측이고 이게 수신 측이라 그러면 스탑 앤드 웨이트 ARQ는 한 블럭을 먼저 보내고 그런 다음에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류가 없을 때 정상일 때 ACK 그 다음에 오류가 있을 때 NAK.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다음 블럭을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 블럭을 또 보내고 하는 게 이게 스탑 앤드 웨이트 ARQ고 연속적 ARQ라고 하는 것은 모든 블럭을 일단 싹 보내고 보는 그런 방법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연속적 ARQ 여기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가 있어요? 선택적 ARQ하고 그 다음에 고백엔 ARQ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라고 하는 것은 이 블럭의 크기를 그 회선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누어서 전송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이산적 ARQ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은 가입자의 집안까지 광 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한 가입자망 기수로 평가받고 있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FTTH라고 해요. 이게 파이버, 광 케이블이죠. 파이버 투 더 홈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을 집안까지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그래서 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광 케이블이 집안으로 다이렉트로 한 번에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속으로의 빠른 전송을 의미하는 용어로 FTTH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변조 방식을 분류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변조 기술 진폭 편의 변조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있고 위상 편의 변조 있고 그 다음에 진폭 위상 편의 변조 이렇게 있었죠. 멀티 포인트 변조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58번 다음 중 이동통신망의 다원 접속 방식이 아닌 것. 자, 그랬는데 자, 시분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방식이 있고요. 코드 분할 방식이 있죠. 근데 SCMA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종류상에. 알겠죠? 자, 주파수를 시간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코드를 분할해서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ISO의 OSI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은 어느 계층에 해당이 되는가? 자, 우리 계층 구조. 제일 1계층이 뭐예요? 물리계층. 물리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이게 2계층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이게 3계층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송,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눠지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 이 이상 부통을 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제3계층입니다. 제3계층.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데이터 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반이중은 뭐예요? 반이중은 서로 송신과 수신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대 동시는 안 되죠. 동시에는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전이중이죠. 전이중.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신 점 있죠? 반복되는 문제는 또 반복이 되고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는 먼 곳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